반갑습니다. 저희는 용인 분당 지역 아빠 모임에서 시작을 했고요. 원래는 그냥 단톡방에서 서로 육아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하다가 2018년에 정식으로 이 모임 이름도 정하고 그래서 모두의 아빠 모임이라고 저희 이름을 정해서 단톡방에 현재 한 140명 정도 계세요. 육아에 대한 관심 있는 아빠들이 모여서 이제는 좀 전국적으로 하게 돼갖고 워낙에 이제 육아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 아빠들이다 보니까 또 이제 육아하면 교육하면 독서 아니겠습니까? 예. 호다님이 또 동화 전문가이시니까 아빠들이 먼저 동화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아이들과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한번 독서 모임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호담님과 모아모가 이렇게 콜라보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동화 해석하고 독서 교육도 하지만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강사예요. 전교사 자격증이 있는 국어 선생님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하고 관련돼서 일을 하다가 독서 쪽으로도 이제 계속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호담선이라고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하는 수업 중에 생각정리 코칭이나 글쓰기 수업 같은 게 있어요. 토마스 님도 여러 일을 하시는 중에 일부가 그 일이에요. 그래서 저랑 그런 업무적인 거를 많이 같이 이제 의견을 나누거나 같이 일을 하거나 하는 게 있어서 그리고 또 학부모이기도 하시고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예. 그 여러분의 그 질문지를 받아서 봤는데 어떤 데 관심이 많으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학부모시고 집에서도 할 일이 많으시고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서 되게 빨리빨리 딱 얘기를 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독서에 대해서 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나 이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 시간을 하면서 맨 끝에 이제 결론이 날 수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제가 느낀 거는 많은 분들이 독서라는 영역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제가 파악한 게 있어요. 그거는 제 질문을 진행을 하다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그 기습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이번 주에 그 어떤 책을 가장 인상 깊게 읽으셨나요? 숙번님 오셨네. 숙번님과 토마스님은 저의 손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질문. 이번 주에 여러분은 어떤 책을 읽으셨는지, 그러면 회장님이신 아버지부터 말씀을 해보실까요? 이번 주에 사실 읽은 책이 한 권밖에 없어가지고 한 권이나 읽으셨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한 권마저도 다 읽은 게 아니라서 네, 괜찮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읽고 있는 책이죠. 제가 책 제목을 이렇게 대화에 대한 테크닉에 대한 책이었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목 언저리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책 내용을 얘기 안 해주셔도 되니까. 어쨌든 뭔가 하여튼 우리가 지금 그렇죠. 저도 그래요. 대충 뭐였는데 제목이 뭐였더라 이러면서 막 생각나는 단어에 막 내가 아는 문장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남자라는 책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그랬는데 그럼 막 그거 나는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인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해가 됩니다. 혹시 어떤 책을 읽으셨는지. 네, 요즘 회사 책을 많이 읽고 있어서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라는 그 피드백과 그런 업무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읽고 싶은 책이네요. 네. 역시 독서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라 책 얘기가 바로바로 나오네요. 저는 지인분의 소개로 욕망의 진화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감명을 받으신 것 같은데. 저도 읽고 싶은 책이 막 나오네요. 정필. 욕망의 진화 좋죠. 저도 조금 읽고 있긴 하는데 저는 지금 요거 읽고 있습니다. 요거. 요즘에 인스타에 자꾸 올리시는 게 그 책이시군요. 네, 맞아요. 네. 습관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있고,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좀 해결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얘기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습관이라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책을 여러 개를 동시에 읽는데요. 이번 주에 되게 재밌게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의미의 지도란 책이거든요. 이분이 보면은 그 되게 복합적인 그 철학 논리를 만드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책이 조금 두껍긴 한데 내용 되게 재밌어요. 혹시 뭐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수술 잘 넘어갑니다. 오늘 소개된 책만 해도 뭐 엄청 다 재밌어 보이네요. 저도 동시에 여러 개 책을 읽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책은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갖고 네. 관련돼서 다중지능 읽고 있고요. 네. 예, 또 심리학책으로는 이거 프로이트의 의자 읽고 이번 주 중에 다 읽은 책은 그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있어요. 여성 천문학자분이 달 전문가시거든요. 네, 예, 네. 우리나라 이제 달 이제 보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관련된 책, 천문학자의 책 그렇게 읽었었습니다. 네. 제가 책을 제일 안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정말 책을 한 자도 못 읽었고요. 있는 책은 있었는데 되게 유명하고 다들 읽으셨을 책인데 한복 선생님의 강목으로부터의 강의- 사색을 강목으로부터. 이제 읽고 있는 그게 원래 좀 어른 되고 읽어야 더 이해되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분의 그 독서 성향이나 그런 거를 좀 파악하고 얘기하면 더 피드백에 가감이 될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 높은 수준이신 것 같아서 급 당황스럽지만, 저는 이제 포인트를 오늘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아이에게 독서 습관을 어떻게 붙이면 좋겠고, 어떤 방법을 하면 좋겠고, 무엇을 익히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제가 계속 교육을 했던 사람으로서의 그 경험,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모든 교육이나 양육에 대한 피드백은 결국은 그 교육자와 양육자의 그 개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 그러니까 애를 어떻게 하자로 의문이 시작되지만 나나 어떻게 하자로 끝나거든요. 결국 깊이 얘기하다 보면. 예, 그래서 좀 그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진 않았지만 많이 말씀드리는 건 저는 사춘기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가장 멘붕이 오는 게 사춘기가 딱 들어설 때예요. 그럼 이제 그동안 얘랑 나랑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남이 우리 집에 와 있는 것 같고 이런 고민을 할 때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이 그 부모님들은 한두 번밖에 경험을 못하지만 이제 선생님들은 수십 명, 수백 명을 다뤘잖아요. 그 연령대만. 그러니까 그 노하우가 아무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실패를 많이 해본 거죠. 저도 역시.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눠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춘기의 학생들을 많이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접하다 보면 초등학교 때 또 유치원 때 좀 이랬으면은 이게 방지되는데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오로지 경험만으로 내리는 결론은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공부를 하고 계속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내려진 결론인데 그런 걸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지를 화면에 띄우고 같이 들어보면 됩니다. 질문을 내주신 분이 나는 이게 궁금해서 했다고 질문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해주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 부부의 독서 성향이 다릅니다. 엄마는 문학을 좋아하고 아빠는 실용서적 위주로 보는 편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따라 독서 편식을 할까 염려가 되기도 하고 와이프가 소설책을 권할 때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 가족의 독서 습관에 문제는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이 질문은 혹시 누가 하셨는지 밝히실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희는 지금 주말 부부를 하고 있고 애들 독서 습관은 엄마가 많이 잡아줬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학류는 거의 학교 졸업하고는 읽어본 적이 없고 네, 실용서적이나 관심사가 있는 그런 책들만 조금 익숙한 편인데 네, 애들이 지금 성장 시기에 문학류 같은 거 읽는 거는 괜찮은데 네. 빠지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좀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판타지 소설 쪽으로 계속 그런 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소설류를 넘어서 웹소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까지 그런 쪽으로 깊이 가는 것 같은데 뭐 애들이 저 아빠처럼 뭐 실용서적을 읽어라 이런 건 아닌데 네. 너무 독서가 조금 한쪽으로 편향돼서 일종의 편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요. 제가 지금 질문을 받고 따로 메모했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엄마의 독서 성향도 있고 아빠의 독서 성향도 적혀 있는데 편식이 엄마 거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 의문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풀렸어요. 주말 부부다 보니까 같이 많이 접하는 분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뭐 와이프랑 저랑 뭐 서로의 독서 습관을 존중은 하는데 조금씩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책을 꼭 재미로만 읽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네. 반면에 와이프는 재미없는 책은 난 읽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소설만 본다. 소설책 뭐 재밌으니까 읽어보라는 얘기는 하는데 사실 선뜻 손이 잘 가진 않고 다만 첫째가 재밌게 읽은 책이 있다면 그거는 같이 대화를 하고 뭔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읽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소설이라기보다는 웹소설이나 판타지 문학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더 강해요. 처음에는 이제 질문 받았을 땐 소설을 왜 꺼려 하실까라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그보다는 이제 웹소설이나 이런 건 너무 흥미이지 않으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 의견 있으신 분 있으세요? 같은 고민을 하셨다든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얘기 한번 들어보고. 네. 그 혹시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저희 첫째가 지금 6학년입니다. 저도 저희 와이프랑 책을 많이 보는데 저희 와이프는 완전 이과예요. 저는 완전 문과고. 근데 저는 문학책 되게 좋아하고 철학책, 심리학책, 역사책 좋아하고. 근데 우리 와이프는 과학책을 되게 좋아해서 아이들 클 때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첫째가 고2 되고 둘째가 지금 중1 됐는데 첫째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읽어야 될 책에 대한 그 로드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살 때 뭐 있고 2살 때 뭐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첫째는 현재는 책을 거의 웹소설이 한 80% 되는 것 같아요. 되는데 일단 책을 아이한테 어릴 때 쭉 읽히면서 제가 가장 중점을 뒀던 건 뭐냐면 학교 공부를 하면서 필요한 읽기 능력이 있어요. 읽고 이해하는 능력. 학교에서 배운 거를 공부해서 외우고 막 이것도 좋지만 선생님한테 듣고 이해하고 자기 것을 소화하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독서를 좀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아이가 소설이 됐든 뭐가 됐든 읽고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사실 저도 요즘 아이가 웹소설을 되게 많이 읽는 거에 약간 우려가 되기는 해요. 한 가지 그래도 괜찮다 싶은 건 저희는 둘 다 공부하는 학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등수나 점수나 어느 정도 받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배운 거를 자기가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과학이면 과학, 수학이면 수학 이야기를 하면 듣고서 외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습관 하나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라서 만약에 아이를 독서를 시키시는 목적이 뭐 다른 데 있다면 모르겠는데 독서로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걸 원하신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많이 읽고 그걸 즐겁게 부모님하고 대화하고 또 그렇습니다. 자녀를 고등학교까지 키우셨고 독서를 많이 시킨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도움이 되는 경험을 나눠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님들은 현재 내 아이의 나이로밖에는 경험할 수 없고 그게 한두 번으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하잖아요. 6학년도 딱 1년뿐이고 중1도 딱 1년뿐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경험을 공유하는 그 공동체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중에 독서를 마음껏 시킨 부모를 만나기도 쉽지가 않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애도 판타지를 되게 많이 읽었다. 근데 걔 공부 잘한다. 이러면 뭐 너무 그걸 바라겠죠. 부모님은. 근데 그것조차 참고하기는 너무 힘들기도 해요. 왜냐? 우리 애는 저 집이랑 다르거든. 우리 애는 날 닮았어요. 우리 애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도 지금 선생님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질문지를 쫙 받으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느낀 게 뭐였냐면 독서가 곧 공부하고 너무 붙어 있다. 이 학부모의 머릿속에 독서와 공부, 독서와 학습이 너무 꽉 붙어서 이게 애들한테 느껴지겠다 같은 느낌이 전 들었어요. 저는 조카 엄청 친해요. 조카하고 엄청 친한데 조카들은 어떠냐면요. 아이들은 어른이 뭘 의도하면 정말 싫어해요. 그것만 안 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 의도가 전달되면 안 되거든요.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이거 이렇게 해서 말 듣게 하려고 지금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받아치거든요. 애기들이. 그런 정도인데 부모님들이 독서를 뭐라고 생각하시는 걸까라는 질문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대학을 보내야만 되는 직업을 계속 갖고 있고 지금 학습을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고 성적을 올려야 되는 직업 속에 항상 그 핵심에 있었고 대치동에서 가르치고 고3만 가르치고 이런 강사였는데도 항상 뭐라고 했냐면 문학은 예술이다. 그 얘기 계속했어요. 이거를 시험 보려고 하지 마라. 예술을 작품을 다뤄주는 거고 존경심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져라. 그리고 저는 독서 모임에서 어른들에게도 그리고 학부모에게도 다 말한 게 뭐냐면 우리가 왜 독서를 행복을 위해서다. 결국은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든 건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막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고 이 고민을 정말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 고민에서 부모님들이 참 이상한 건데 우리나라가 좀 그게 심한데요. 아이들이 즐거워하면 괜찮나? 하는 불안이 올라와요. 그거를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막 뭘 재밌게 하고 싶어 하면은 조건을 거는 부모님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좋아, 이거 하게 해줄 테니까 너 그 다음에 뭐 해?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학습이 되냐면 내가 뭘 즐거워하면 대가를 치러야 되고 내가 즐거우면 안 된다 같은 즐거움에 대한 불안, 죄책감 이게 자꾸 학습돼요. 그럼 이거는 결국은 그 아이가 나중에 편안하게 쉬지 못한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독서 문제랑 연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아까 상현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읽는 능력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읽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일단은 되게 중요해요. 아동 독서 교육에서는. 얘가 만약에 나를 세고 막 밥을 안 먹으면서 읽는다? 그럼 우린 박수를 쳐야 돼요. 왜냐? 평생의 그 시기가 다시 안 올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어릴 때만 그랬어요. 다신 돌아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먼 미래의 일 때문에 쓸데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어른들이. 왜냐면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드리는 답변은 평균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꼭 질문자가 제가 지금 가정하는 그 심리로 물어봤다는 뜻은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판타지 문학을 이렇게 좋아하고 웹소설을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할 때 저는 제가 국어 교사로서 그리고 독서 교육을 계속하는 사람으로서 뭐라도 읽길 좋아하면은 정말 땡큐라는 거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에요. 그냥 텍스트를 좋아하지 않아요, 애들은. 만약에 걔가 뭐래도 글자를 읽고 있다? 기적입니다. 잘 키우신 거예요, 정말 이게. 그리고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이들을 잘 키우고 내가 뭐 교육에 약간 독서에 이런 데 관심이 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걸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뇌과학을 조금만 알면 이게 너무나 이게 뭔지 알아요. 아, 쟤는 지금 구조를 만들고 있구나. 뭐냐면 나중에 나오는 질문과 연결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감각을 흡수하는 능력이 어릴 때 형성이 잘 돼야 돼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막 많이 냄새를 맡고 이게 감각이 발달돼야지만 그 감각을 가지고 정보를 이렇게 나누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구조를 만들고 머릿속에 알고리즘이 생기고 코딩을 넣고 이게 가능한데 만약에 이게 핵심 정보야. 너 나중에 이거 학교에 시험에 나와. 그리고 살려면 우리가 기술도 배워야 돼. 이렇게 어른들은 알잖아. 우린 결과를 아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결과만 습득하는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재료 손질 방법을 모르는 요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리사가 아니죠. 그쵸? 우리 레시피를 막 외우길 바라는데 훌륭한 요리사는 뭐예요? 냄새만 맡고도 저거 괜찮은 재료다. 딱 색깔만 보고도 이거 괜찮은 재료다. 이거를 할 수 있는 머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섬유화라고 하는데 이거를 많이 돼야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뇌는 점점 퇴화한다였어요. 근데 이제 뒤집혔거든요. 아니다. 나이를 먹어도 계속 노력하면 계속 발달한다. 그래서 뇌의 가소성이 증명됐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계속 감각을 섬유하게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는 걸 해야지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릴 때는 엄청 많은 뉴런이 발달돼 있어요. 근데 가지치기를 해요. 왜냐하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건 어릴 때 애들이 앉아있다가요. 어른들은 못 듣는 소리 많이 듣는 거 알죠? 우리는 이미 못 듣는 소리가 많아요. 무슨 삐소리 이런 걸 못 듣거든요. 이제 나이 들어서. 근데 애들은 다 들어요. 근데 조카랑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그거 집중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삐약삐약 병아리를 불러요. 왜 그러냐면 저쪽에서 계란 장사가 지나갔어. 난 못 들었거든요. 계란 트럭이 지나갔어. 그러면 그 연사에서 얘가 갑자기 삐약삐약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거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단한 능력이죠. 근데 이제 생활을 하려고 할 때 모든 게 다 들리고 모든 게 다 보이면 뇌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막 뉴런을 쳐내기 시작해요. 필요한 것만.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거를 다 안 쳐낸 애들이 많은 걸 계속 느낀다. 그래서 걔네들을 정서과잉인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책도 있는데 제가 그 정서과잉인 유형에 속해요. 저는 별걸 다 보고 겁나 피곤해서 살거든요. 근데 이건 아주 소수고 한 5% 정도만 그렇고 대부분은 이게 했는데 만약에 잘할 때 자꾸 주변에서 이건 안 필요해. 이건 필요해. 이게 유용해. 이거는 안 유용해. 이걸 자꾸 주잖아요. 그러면 뇌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가지가 없는 거예요. 큰 줄기만 있고. 그게 결국은 학습 효율을 엄청 떨어뜨리죠. 왜? 다시 만드는 건 엄청난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 더 만들고 이거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해요. 아까 습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습관 훈련은 진짜 오랫동안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독서에 관련된 일을 하지만 독서 그 클럽에서 하는 일은
만드는 거예요. 뇌구조 만들고. 왜? 그것 때문에 심리가 망가지고 자아가 약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교육이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실패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꼭 보세요 하고 보내드린 링크가 있었는데 문법 논리 수사 단계에서 문법과 논리를 빼고 수사, 결론만 막 집어넣는 교육을 지금도 못 고치고 있어요. 왜? 이제는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 논리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일단은 어린데 얘가 뭔가를 좋아한다. 그럼 하여튼 그걸 어떻게든 꼬셔야 돼요, 우리는. 일단은 걸하게 만들고, 그래, 판타지를 좋아하는구나. 그래, 잘했어. 그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 가고 했는데 학교 다닐 때 막 판타지 소설 밤새도록 읽고 많았어요. 상관없어요. 학습 능력에 도움을 주면 줬지. 걔네가 효율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근데 만약에 식음을 전폐한다. 그러면 안 되지. 그땐 개입을 해야죠. 그땐 공산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먹어. 네. 기본 생활교육에는 민주주의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는 질서를 잡아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네, 그래서 머릿속에 쟤는 지금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지 저 내용 때문에 환상에 빠져 있거나 판타지의 세계로 들어갈 거라고 상상 안 하셔도 돼요. 기억도 못 해요. 그냥 그때 즐거운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빠는 책을 못 읽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책 읽다 걸리면 진짜 집안이 뒤집혔어요. 왜냐면 아빠 머릿속에 아빠가 생각하는 아빠 시대에 아빠가 이해하는 공부만이 공부인 거야. 저는 불행히도 그런 아빠와 살았어요. 거의 30년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세계를 내 부모가 모른다. 근데 모르는 것까지 해서 합의를 보지 않고 제어가 들어온다.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빠는 내가 불행했다는 걸 아냐? 모릅니다. 부모는 자식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절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체험한 그 문화를 우리가 똑같이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쟤는 지금 뉴런을 만드는 중이다. 뭐라도 읽으면 좋다. 한 다음에 그 내용 선택은 다른 교육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 선택은.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관심사에 따라서 소설은 재밌는 거고 실용서는 재미없진 않잖아요. 그쵸? 실용서도 엄청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고민이 필요한 거죠.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